AI를 비서처럼 사용하는 방법. 파트 4. 문서회의 조사를 돕는 비서. 직장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업무는 무엇일까요? 메일을 확인하고,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 자료를 만드는 일. 하루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런 문서와 정보 처리에 사용됩니다. AI를 잘 활용하면 이 과정을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메일 써줘, 회의록 정리해줘, 자료 조사해줘 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AI 비서는 문장을 대신 써주는 도구를 넘어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지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를 활용해 이메일, 회의, 보고서, 조사, 데이터, 발표, 보도자료, 그리고 지식 자료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받은 편지함을 행동 중심으로 분류한다. 메일함에 읽지 않은 이메일이 많이 쌓여 있으면 괜히 일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메일의 개수가 아닙니다. 어떤 메일에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AI 비서를 활용하면 메일을 단순히 읽은 메일과 읽지 않은 메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즉시 답장이 필요한 메일, 일정 등록이 필요한 메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메일, 참고만 하면 되는 메일, 보관할 메일, 그리고 보안 확인이 필요한 메일입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단순히 누가 먼저 보냈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답변 기한은 언제인가? 발신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가? 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기준을 함께 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메일에 있는 링크나 첨부타 장밀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됩니다. 특히 비밀번호, 계좌정보, 개인정보, 결제 요청, 낯선 파일 실행처럼 민감하거나 위험한 요청은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메일 비서는 받은 편지함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약속과 업무를 놓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이메일은 목적 중심으로 작성한다. AI에게 이메일을 부탁하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문장이 자연스럽다고 좋은 이메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이메일에는 세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 연락하는가? 무엇을 전달하는가? 상대에게 무엇을 해달라는가? 예를 들어 이메일 첫 문장이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요청이 있다면 결론을 먼저 쓰는 편이 좋습니다. 오는 금요일까지 예산안 검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먼저 말한 다음 필요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메일을 열었을 때 첫 문장만 읽어도 목적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요청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보다는 목요일 오후 3시까지 수정 의견을 회신해 주시면 금요일 최종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처럼 행동과 기한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AI에게 이메일 초안을 맡길 때는 수신자의 관계와 상황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사에게 보내는 보고인지, 협력기관에 보내는 요청인지, 고객에게 보내는 안내인지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가 만들어준 이메일은 발송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자 이름, 직함, 날짜, 금액, 전모 파일, 약속한 내용, 그리고 전체적인 말투입니다. AI는 이메일을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메일이 만들어낼 관계와 약속의 책임은 보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3. 회의 안건은 결정 중심으로 만든다. 회의를 준비할 때 자료를 얼마나 많이 넣을지부터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의의 핵심은 자료가 아닙니다.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입니다. 회의를 열기 전에 먼저 한 문장으로 목적을 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신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행사 장소와 예산을 확정한다. 다음 분기의 우선 사업 3가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각 안건마다 결정해야 할 질문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안건 1. 행사 장소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안건 2. 예산을 얼마까지 사용할 것인가? 안건 3. 참가 인원을 몇 명으로 확정할 것인가? 이처럼 안건이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질문이 되면 회의의 방향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각 안건에는 필요한 자료, 담당자, 예상 소요 시간도 붙입니다.
읽기만 하면 되는 자료는 회의 전에 미리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자료를 읽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비교하고 결정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좋은 AI 회의 비서는 60분을 채울 순서표를 만드는 비서가 아닙니다. 60분 안에 필요한 결론을 만들 수 있도록 질문을 설계하는 비서입니다. 4. 회의록을 행동 목록으로 바꾼다. 회의가 끝난 뒤 회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문서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문서를 다시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기로 했는가? 무엇이 결정됐는가? 무엇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가? AI에게 회의 기록을 정의하게 할 때는 4가지로 나누게 하면 좋습니다. 결정, 제안, 의결 사항,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에 행사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와, 다음 달 15일에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제안이고 다른 하나는 결정입니다. 이 둘을 AI가 구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할 일에는 담당자, 기한, 완료 기준, 필요한 협조를 함께 정리합니다. 단, 원문에 없는 담당자나 날짜를 AI가 임의로 만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담당자 확인 필요, 기한 확인 필요 라고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록의 가치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모두 보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회의에서 합의된 일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결된 문제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다뤄지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화면 전환. 5. 보고서를 의사결정 도구로 만든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보를 많이 넣으면 좋은 보고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좋은 보고서는 독자가 내려야 할 결정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핵심 근거, 가능한 대안 비교, 권고안, 위험 요소. 다음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 추진 보고서라면 처음부터 시장 현황을 10페이지 설명하는 것보다 본 사업은 조건부 추진을 권고합니다. 처럼 결론을 먼저 보여주고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다른 선택지는 무엇인지, 각 선택지의 비용과 위험은 어떤지,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료의 한계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시장 자료가 부족한가? 비용 산정이 아직 추정치인가? 어떤 조건이 바뀌면 결론도 바뀌는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AI 비서가 만든 좋은 보고서는 아는 것을 전부 보여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독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한 순서로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6. 긴 문서는 목적에 맞게 요약한다. 수십 페이지, 때로는 수백 페이지짜리 문서를 모두 읽을 시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AI의 요약 능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문서를 10줄로 요약해줘 라고 하면 정작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약에는 목적과 독자가 필요합니다. 같은 문서라도 누가 읽느냐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릅니다. 경영진은 결론과 위험, 결정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어 합니다. 실무자는 절차, 기한, 담당 업무가 중요합니다. 처음 이 주제를 접하는 사람은 배경과 용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AI에게 누구를 위한 요약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요약을 여러 단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 줄 결론. 두 번째, 핵심 5가지. 세 번째, 조금 더 자세한 요약. 네 번째, 필요한 이렇게 층을 나누면 독자가 필요한 깊이만큼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숫자, 조건, 예외, 고유명사, 원문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원문을 넘어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별도로 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요약은 글자 수를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독자의 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남기는 일입니다. 화면 전환. 7. 조사 전에 조사 브리프를 만든다. AI에게 이 산업 조사해줘, 이 회사 조사해줘 라고 말하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찾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너무 넓으면 정보는 많아도 실제 결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먼저 조사 브리프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브리프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답하려는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어떤 하위 질문을 확인해야 하는가?
어떤 출처를 우선할 것인가? 무엇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할 것인가? 언제 조사를 끝낼 것인가? 예를 들어 전기차 시장을 조사해줘 라고 하는 것보다 향후 3년 동안 국내 전기차 충전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장 규모, 정책, 경쟁사, 수익 구조, 주요 위험을 조사해줘. 2026년 8월 기준 자료를 사용하고 정부와 기업의 공식 자료를 우선해줘 처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는 기준도 필요합니다. 핵심 질문에 답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중요한 불확실성이 무엇인지 확인됐다면 조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조사 비서의 첫 번째 역할은 검색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왜, 어떤 증거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먼저 설계하는 것입니다. 8. 여러 자료가 충돌할 때 비교한다. 조사를 하다 보면 같은 주제인데 숫자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A 기관은 시장 규모를 10조 원이라고 합니다. B 기관은 15조 원이라고 합니다. C 자료는 또 다른 숫자를 제시합니다. 이때 한 자료를 골라 나머지가 틀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 기준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날짜가 같은가? 조사 대상이 같은가? 시장 정의가 같은가? 조사 방법이 같은가? 포함한 국가나 기업 범위가 같은가? 예를 들어 어떤 자료는 전성품 시장만 포함하고 다른 자료는 관련 서비스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AI에게 여러 자료를 비교하게 할 때는 같은 항목으로 표를 만들게 하면 좋습니다. 출처, 기준일, 정의, 조사 방법, 핵심 주장, 한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론을 3가지로 나눕니다. 여러 자료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실, 아직 논쟁이 있는 해석,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료가 많다고 자동으로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원자료를 여러 곳에서 재인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조사 비서는 숫자를 억지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왜 다른지 그 전개를 설명하는 비서입니다. 화면 전환 9. 표와 데이터에서 업무 신호를 찾는다. AI에게 표를 주면 계산과 분석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 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위는 무엇인가? 누락된 값은 없는가? 중복된 행은 없는가? 날짜 형식은 일관적인가? 이상한 값은 없는가? 예를 들어 회원수라는 열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전체 등록 회원인지 회비납부 회원인지 실제 활동 회원인지에 따라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먼저 간단한 데이터 사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품질 문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증가, 감소, 특이한 패턴, 목표 대비 차이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함께 움직인다고 해서 원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비가 증가한 달에 매출도 증가했다고 해서 광고비 증가가 매출 증가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AI에게는 관찰되는 패턴과 가능한 원인을 구분해줘 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데이터 비서는 숫자를 계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어떤 정의와 품질의 자료에서 나왔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10. 발표 자료의 이야기 흐름을 만든다. 발표 자료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슬라이드 20장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드 수를 먼저 정하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중요한 메시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청중이 발표가 끝난 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 사업은 지금 시작해야 하며 6개월 시범 사업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와 같은 문장입니다. 그 다음 발표의 흐름을 만듭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어떤 근거가 있는가? 선택지는 무엇인가? 무엇을 제안하는가? 청중에게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가? 이 순서로 연결하면 좋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에는 가능하면 하나의 주장만 담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제목 자체가 결론을 말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규모 보다. 시장은 향후 3년간 지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같은 제목이 훨씬 명확합니다. 세부표나 추가 자료는 브로그로 보내면 됩니다. 좋은 발표 비서는 화면을 꽉 채우는 비서가 아닙니다. 청중이 문제에서 결론까지 길을 잃지 않고 따라오게 만드는 비서입니다. 화면 전환, 슈빌, 보도자료와 소식지를 준비한다. AI는 보도자료, 뉴스레터,
기관 소식지 같은 대외 문서를 만드는 데도 유용합니다. 하지만 홍보 문서는 특히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좋은 보도 자료는 조직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반복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독자와 기자 입장에서 무엇이 새롭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입니다. 그리고 첫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기관은 8월 20일 전주에서 탄소 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먼저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상세 배경, 기대 효과, 향후 계획, 논의처 등을 붙일 수 있습니다. 소식지는 조금 다릅니다. 독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누가 참여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AI가 존재하지 않는 인용문이나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발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인용문 초안, 승인 필요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수치 역시 확정 자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대외 문서는 화려한 표현보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서 신뢰가 생깁니다. 12. 지식 보관함을 검색 가능하게 만든다. 문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식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 그 문서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작성한 보고서, 지난 회의의 결정사항, 사업을 시작할 때 조사했던 통계, 누군가에게 받은 중요한 자료. 이런 문서를 저장만 해두면 몇 달 뒤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비서를 이용해 자료마다 지식카드를 만들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식카드에는 다음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료 제목, 한 줄 요약, 핵심 키워드, 작성 날짜 또는 기준일, 출처, 관련 프로젝트, 자료의 신뢰도, 다음에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 그리고 중요한 결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장조사 자료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 2026년 사업계획 결정의 근거 자료라고 연결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원자료까지 추적하기 쉬워집니다. 오래된 자료도 구분해야 합니다. 2022년 자료와 2026년 자료가 섞여 있다면 어느 것이 현재 기준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민감한 자료는 보관 기간과 조직 규정에 따라 폐기하거나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AI 비서의 기억은 모든 것을 무조건 저장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 필요한 근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구조화하는 능력입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질문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메일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답장 필요, 일정 등록, 미임 검토, 참고, 보안 확인으로 나누고, 각 메일의 다음 행동을 정리해줘. 회의 전에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회의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할 질문을 정리하고, 각 안건의 사전 자료, 담당자, 시간 배분을 만들어줘. 회의 후에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회의 기록을 결정, 제안, 미결, 할 일로 나누고. 원문에 없는 담당자나 기한은 추정하지 마.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독자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먼저 정리하고, 결론, 근거, 대안, 위험, 다음 행동 순서로 구성해줘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할 때는 바로 검색하지 말고 먼저 핵심 질문, 조사 범위, 기준일, 우선 출처, 완료 기준을 포함한 조사 브리프를 만들어줘 라고 해보십시오. 이런 질문 구조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AI가 단순한 글쓰기 도구에서 실제 업무 보조 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를 문서, 회의, 조사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일은 읽은 개수가 아니라 다음 행동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이메일은 연락 목적과 요청 행동을 먼저 보여줍니다. 회의는 정보 공유가 아니라 결정해야 할 질문을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회의록은 발언 기록에서 결정과 행동 목록으로 바꿉니다. 보고서는 정보의 양보다 독자의 결정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긴 문서는 독자와 목적에 따라 요약합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어떤 근거로 확인할 것인지 정합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충돌하면 정의와 기준일, 조사 방법부터 비교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숫자보다 데이터의 의미와 품질을 먼저 확인합니다. 발표 자료는 슬라이드 수보다 이야기의 흐름부터 만듭니다. 보도자료와 소식지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구조화합니다. AI 비서는 문서를 대신 많이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보를 읽고 정리하고 비교하고 결정을 준비하고 후속 행동까지 연결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AI를 잘 활용하면 문서 작업에 쓰던 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판단과 관계, 기획과 실행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AI 비서가 실제로 반복 업무를 처리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업무를 어떻게 표준화하고 프롬프트와 템플릿으로 만들고 실수 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